근데 이제 이런 상가 같은 경우에 병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신축하고 구축에 있을 건데 보통 신축이면은 인테리어 비용이 덜 드나요? 구축에 비해서? 이제 건물이 막 지어지고 골조만 좀 있는 상태면은 철거 비용이 좀 절약이 되겠죠, 아무래도. 철거 비용 빼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나 보네요. 비슷하죠. 근데 이제 너무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또 보강을 잡는 경우도 있고 설비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좀 신축보다는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비용이 좀 더 추가되는 거고, 그리고 공사 환경, 예를 들어서 신축 같은 경우도 요새는 건물을 내부를 좀 높게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높아버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높진 않잖아요, 병원이다 보니까. 이런 빌딩 괜찮은데 이제 단독으로 돼 있는 건물 같은 거, 카페라던가 단독 건물의 경우는 좀 층고가 5천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층고가 높을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들죠. 마감해야 될 게 많이 들다 보니까 재료가. 네, 페인트도 그렇고 목공사도 그렇고 전기 같은 경우도 천장에다가 전기를 이제 조명을 달면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물리적으로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금액이 추가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고, 이제 폐기물 처리라던가 작업 환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그 견적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지. 요즘 병원 인테리어 트렌드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이제 트렌드라기보다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병원은 병원 같지 않은 인테리어를 좀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집을 인테리어 한다고 했을 때 요새 트렌드로서 봤을 때 그런 최고의 칭찬은 야, 이거 집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 이거 여기 병원 아닌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칭찬이에요. 지금은 병원 진짜 이쁘다 이게 아니라 이거 병원 아닌 것 같아, 카페 같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병원의 그런 사람들의 이미지를 좀 벗어난 그런 인테리어들이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어떻게 디자이너가 풀어내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대신에 그런 병원의 그런 기능적인 측면들은 다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대신에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디자인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도전을 하고 조금 더 시도를 해서 딱딱한 그냥 병원 느낌이 아니라, 차가운 병원 느낌이 아니라 왔을 때 좀 따뜻한 카페 같은 그런 분위기의 그런 병원을 요새 좀 많이들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저렇게 천장이 지금 네. 라인 조명이라나요? 저거? 네네네. 저게 여기뿐만 아니라 주택 같은 데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게 들어감에 따라서 어떤 느낌이 달라지나요? 뭐 있죠. 아무래도 저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색감, 조명, 이런 뭐 구조적인 이런 곡선 구조, 이런 것들이 다 조화가 돼서 보통 병원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진 않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예전 병원 같은 경우는. 근데 요새는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라인 조명 같은 것도 아파트 같은 데서 많이 쓰는데, 저희는 한 번 더 이렇게 컨셉적으로 공간에 맞게 곡선 구조에다가 시공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느낌 계속해서 주는 거죠. 디자이너님은 그러면 마감재 같은 경우를 병원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벽면은 도장이랑 도배 어떤 걸 좀 더 선호하시나요? 전 둘 다 솔직히 상관없는 것 같아요. 도배로 하든 도장으로 하든. 저는 이런 뭐 디테일한 이게 마감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깔끔해야 되겠지만, 벽지로 하나 도장으로 하나 이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큰 디자인들 있잖아요. 컨셉. 우리가 딱 한눈에 봤을 때 이건 이런 공간이구나 느낌을 받고, 나중에 봤을 때 이건 벽지구나, 이렇게. 그게 두 번째지, 벽지로 하냐 도장으로 하냐 그런 것들은 사실 디자인이 잘 나왔다면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금액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따라서 조금 조율해야 될 문제지, 이런 마감이나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디자인을 봐야지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공간의 연결성이라던가 공간의 쓰임,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연광 얼마나 들어오고, 이런 큰 것들 있잖아요. 레이아웃,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이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컨셉이 딱 보이는 그런 디자인, 그런 것들을 일단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예를 들어서 뭐 걸레바지가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여기는 도장으로 하겠다? 그래서 도장을 선택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디자인을 잡아놓고 예산에 맞춰서 이 디자인상 도장으로 하면은 조금 예산이 올라가니까 벽지로 해서 그 디자인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좀 더 고급스럽긴 하죠, 도장이. 벽지로 한다고 해서 막 디자인이 완전히 막 바뀌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가전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들어가기 전에 다 골라놔야 되나요? 그죠. 예. 왜냐하면은 매립되는 게 몇 개 있거든요. 지금 TV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은 사이즈가 저희가 작업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면 좋고, 하다못해 그냥 매립이 안 되고 그냥 두는 가전, 뭐 공기청정기라던가 그런 것들도 미리 다 정해놓으면 좋죠. 왜냐하면은 예상치 못한 게 갑자기 이 공간에 들어와 버리면은 공간을 좀 해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예상하고 제가 인테리어를 해요. 여기는 공기청정기를 둘 자리, 여기는 뭐 청소기를 둘 자리, 이런 식으로 뭐 마련해 놓는다던가, 청소기를 뭐 숨기고 싶다 그러면 장에 콘센트를 만들어서 청소기를 충전할 수 있게끔 장 안에 둔다던가, 그런 거를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계획 없이 인테리어 끝나면은 뭐 가전제품을 뭐 꾸려야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이거 어디다 두지? 고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고민을 하는 게 좋죠, 가전제품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알려드리긴 하나요?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그죠. 네.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냐하면은 인테리어를 끝나면은 이제 가전제품을 이제 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어느 공간이나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인테리어만 하는 거지, 이제 그런 가전제품이나 이런 소품, 이동식 가구들 이런 것들은 이제 스타일링의 영역이기 때문에 스타일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인테리어는 그냥 그런 것들을 좀 조화롭게 둘 수 있는 그런 도화지 같은 공간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인테리어를 해놓으면 거기다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에 뭐를 둬야겠다, 저희가 계약하면 그 즉시부터 얘기를 해요. 3D 나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가전제품은 어떤 걸 둘 것인지, 이동식 가구 그것도 저희 인테리어 스타일에 맞게끔 골라야 되고,